처음이다. 혼자서 이거를 생각해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대생 양입니다. 오늘은 신박하게 사랑 주는 방법 탑 10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신박하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 주관적인 사랑의 경험에서 뽑아본 탑 10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는 저런 방법도 있구나 싶을 것 같아서 신박한이라고 붙여봤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나눈 분은 저거 뭐 당연히 사랑은 저렇게 주고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께는 내가 여태까지 주고받았던 사랑 그런 방식이 한 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또 기쁨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선 사랑이 뭔지 정의를 내려보고 특징을 꼽아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라는 세계를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우리라는 세계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공유하는 생각, 시간, 장소, 꿈, 이야기, 물건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친구한테 나중에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디도 놀러 가고 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역시 우리 우정은 돈독하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좋잖아요, 기분이. 공유하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하고요. 사실 사랑을 한번 정의 내려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사랑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어떨 때 사랑이라고 느꼈는지를 통해서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도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꾸준함, 두 번째는 신박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꾸준하게 생각해줬을 때 이렇게나 계속 생각해준다고? 이거 사랑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신박함은 나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챙겨준다고? 나를 위해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사랑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특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우리의 사랑 라이프가 조금 더 풍성해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랑은 사실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받으려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가 막 좌지우지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먼저 사랑을 줌으로써 또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사랑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빠가 저한테 줬던 사랑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잠들어 있으면 출근하시기 전에 맨날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볼뽀뽀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냥 잠결이니까 막 뭐야 그렇게 막 달가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갔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다정함을 저한테 주셨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할머니가 주셨던 사랑인데 할머니는 꼭 제가 외출을 하면 창문을 열고 배웅을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잠깐 저희 집 와서 사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셨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이제 나왔을 때도 여전히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3층 집이었고 지금은 14층 집인데 이렇게 층고가 높아져도 여전히 내가 나가는 뒷모습을 배웅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첫 번째 사랑 주기의 방법은 정해진 때에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자주 표현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혹은 친구한테 자주 연락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어도 실천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특정한 때, 출근 시간 아니면 특정한 상황,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스킨십을 해준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작은 일상 속 표현을 꾸준히 하시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랑 결이 좀 비슷한데 저희 가족 특이인 것 같아요. 좀 밤길을 많이 무서워하세요. 저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할머니가 저의 밤길을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항상 어두울 때 집에 들어오면 마중을 나와주시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걱정해 라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랑이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이건 보여주기의 개념이라기보다 실제로 행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거를 줘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아직 나이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밤길에 마중 나가고 이런 경험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받았던 사랑을 떠올려 보니 꼭 자녀가 생겨서 그렇게 몸에서 저절로 배어나오는 상황이 오기 전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조금 그들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안위를 걱정해준, 살펴주는 그런 방법도 사랑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을 다시 시작하셨을 때 해주셨던 건데요.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시 이제 맞벌이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집에 오면 없고 이러면 좀 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때 엄마가 뭘 하셨냐면 토끼 그림을 그려놓고 나가셨어요. 이렇게 말풍선을 해서 양아 오늘 반찬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그냥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을 적어가지고 두고 가셨거든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지치고 또 학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세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나의 온기를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두고 자리를 먼저 떠나야 될 때 나의 흔적, 나의 온기를 이렇게 작은 쪽지나 그림이 있으면 금상첨화고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낙서하듯이라도 남겨놓고 가는 게 되게 좋은 사랑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는 꾸준함이 곁들여졌을 때 더 좋은 그런 사랑 주기의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이벤트성으로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신박한 사랑 주기의 방법인데요. 요거는 주로 제 친구들이 해준 것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를 살 때 친구가 생일 때 해준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롤링페이퍼를 제 생일에 받아다 준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엄청 친하진 않더라도 그냥 아는 사이 정도인 친구들한테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포스트잇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전지 편지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줬어요. 보고 있니? 이 영상? 근데 그때 저는 그게 정말 신박하다고 느꼈거든요. 와, 내가 살면서 편지 긴 거는 받아봤어도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받는 건 처음이다. 그리고 또 딱히 생일 축하를 받을 만한 사이가 아닌 대면대면한 친구들한테까지 생일 축하를 받으니까 그것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특징 중에 신박함이라는 거를 꼽았던 이유가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뭐 롤링페이퍼를 받아서 준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쉽게 해낼 수는 없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걸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또 소중한 친구에게 이 사랑을 줄 수 있었지만 제가 혼자서 이거를 생각해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롤링페이퍼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나만의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의 행복한 사랑 라이프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랑 주기 방법은 이렇게 롤링페이퍼로 사랑을 모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한 친구가 저한테 우리가 같이 찍었던 셀카 이런 것들을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책자 주문 제작 사이트에 우리 사진들을 보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생일 때 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담긴 그런 물건을 주는 것도 좋은 사랑 주기의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담긴 시나 뭐 짤막한 글을 써서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사랑 주기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자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사랑의 방법인데요. 특별한 날이 아닐 때에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생일 안 돼요. 연말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안 돼요. 축하할 일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친구는 이런 것들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도 가끔씩 저를 챙겨서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근데 챙긴다는 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쁜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다가 요즘 날씨에 대한 한마디? 함께해서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적어가지고 그냥 그 쪽지만 줘도 되고 아니면 뭐 쿠키 하나라든지 내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물건 이거 좀 써봤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너도 써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툭 챙겨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이 친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작게라도 챙겨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누군가한테 받았던 사랑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랑을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탑6를 뽑아본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스스로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또 신박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기를 쓸 때 감사합니다로 끝내보세요. 저는 일기를 쓸 때 오늘 뭐 했고 오늘 뭐 먹었고 어딜 갔고 이런 거 위주로 좀 쓰는 편이었어요. 좀 길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문장의 끝을 뭐 했다가 아니라 뭐 해서 감사합니다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내가 오늘 꾸린 하루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일기로 실천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오늘 뭐 맛있는 뭐를 먹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맛있는 뭐를 먹어서 감사했다. 또 오늘 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다가 아니라 오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점이 감사했다. 이렇게 모든 일기의 말끝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좀 내가 삶의 활기를 더 얻고 싶다 싶을 때는 칭찬 일기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오늘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했어. 그러면 오늘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한 나 칭찬해. 약간 이런 식으로 작은 일상에서 내가 성취감을,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글로 적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만족하기라고 저는 워딩을 붙여볼게요. 감사일기, 칭찬 이것들의 공통점은 나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조금 저를 많이 믿어주셨어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의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열어주려고 하셨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공부하는 거나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가능성을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잡혔거든요. 우리가 투자자를 생각해보면 믿을 만한 기업가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엄청 깐깐하게 A부터 Z까지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나한테 투자할 때는 거기에 사랑을 조금 더해서 조금은 그 체크박스가 다 체크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섞여 있더라도 사랑의 힘을 빌려서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덕분에 유튜브를 편집하기 좋은 사양 괜찮은 노트북을 사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9번째는 우리가 쉴 때 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쉬어도 되나? 나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되나? 근데 그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필요하니까 지금 좀 과할 정도로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자기 합리화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쉰다는 것에 절대적인 충분량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갓생러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많이 쉽니다.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그래, 너는 지금 충전의 시간이 영감을 끌어모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라고 계속 말해주면서 마음 편하게 쉬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쉬는 게 필요하니까 쉬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로 마음까지 쉬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마지막,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바로 10번째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기입니다. 남이든 나든 다름이든 못남이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잘 구분을 짓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사실을 아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수용하는 거.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나한테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거. 너는 너, 나랑 다른 사람?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나에 대해서도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나는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럼 이왕 이렇게 살 거 사랑해주면서 살아야지. 이런 좀 편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사랑을 주는 방법입니다. 끝!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 한 발짝 다가가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쉬워요. 주면 또 돌아옵니다. 무조건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내가 줘도 안 돌아올 수 있어. 상처받을 수 있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치만 많이 뿌릴수록 많이 또 거두게 된다.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없죠. 우리 먼저 주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삽시다. 사랑합니다. 안녕!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떡하지? 뭔가 그러게요. 나름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또 막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또 다르네. 물 좀 한 입 마시고 차분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좋아하는 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